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 체육관 텐트에서 걱정 속에 첫날 밤을 지새웠는데요. 거제시가 지원하는 숙박비 하루 7만 원으로 다른 숙소를 알아봤지만 성수기라며 퇴짜까지 맞았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이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체육관 안에 텐트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들과 함께 뒤늦게 대피한 이재민은 옷 몇 벌만 챙겨 겨우 나왔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는데 위에 옥상에 비상구 자체가 위험한데 장인을 데리고 내려오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 가면 밑에라도 어느 정도 해놔놓고 대피를 하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챙겨 나오신 게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방에 애기 강아지 기본 용품 그거 끝. 필요한 옷만 입고 그렇게만 나왔어요. 불편한 건 한둘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도 설쳤습니다. 집도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직도 비도 다시 내리고 있어서 좀 어떠신가요? 좀 불안하죠.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좀 그것도 있어서 그런가 좀 잠을 좀 설치기는 좀 했어요. 첫날은 구호 물품까지 부족해 2명당 하나씩 받았습니다. 씻는 것도 겨우 화장실에서 해결했습니다. 여기가 잠자리가 쉽지만 않네. 예, 침대에서 자다가 이런 자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일단 씻는 데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예, 씻는 데가. 그래 씻지도 못하고 지금 머리만 감고 있었는데 그게 시내 가서 아는데 집에 가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거제시에서 주는 하룻밤 숙소 지원금은 7만 원. 당장 내 식구가 가야 할 숙소를 알아보던 이재민은 성수기라며 퇴짜를 맞았습니다. 숙소도 만약에 이제 여기 안 있으면 나가서 구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원금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뭐 또 전화니까 성수기고 뭐해서 그 가격이 안 된다. 뭐 하루에 18만 원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를 둔 이재민은 심리적 후유증도 걱정합니다. 저희는 이제 큰 소리에 놀라갖고 했더니만 애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갖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다행히 저희 뭐 창문 깨지진 않아. 소리에 놀래갖고 애가 나무가 이제 창문에서 나무가 날아오는 게 보이니까 잠깐이 아니고 뭐 PTSD가 오래가거나 그러면 심리 치료 같은 걸 좀 18일 거제시는 안전진단업체와 현장을 찾아 추가 붕괴 위험 등을 확인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제 산사태로 이 아파트에서 대피한 이재민만 140여 명.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갈 수는 있는 건지조차 기약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거제에 이어 통영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극한 호우에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주택과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통영의 피해 상황을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높이 2.5m에 이르는 지하주차장은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SUV 한 대도 물속에 멈춰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갇힌 차량만 70여 대. 소방당국이 배수 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내고 있지만 주차장에 들어찬 물은 16,000톤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배수한 물은 5,000톤 가량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당시 차량을 옮기려던 주민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피해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창문으로 이제 차는 버리고 창문으로 이제 나온 거죠. 갑자기 이게 시간이 뭐 많이 아니고 한 1, 20분 사이에 다 바로 그냥 집수가 돼버렸습니다.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통영에서는 도로가 마비되고 저지대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물살에 이기지 못한 아스팔트가 종이장처럼 뜯겨나갔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대형 싱크홀까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담벼락은 힘없이 무너졌고 토사와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 많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도 못 받고 하니까 지금 도로 부분부터 일단 버스가 못 들어오니까 차달이 힘들고 도로 상황이 지금 제일 안 좋은 택이죠. 이번 폭우로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는 모두 45건. 도로 파손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응급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통영시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거제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사태 피해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통영 용화사 일대와 서호시장 등도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거제와 통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과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 이번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괴물폭우가 덮쳤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폭염 뒤 기습폭우, 극단적인 복합재난의 원인과 대책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타들어가던 땅,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농경지는 갈라졌습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사흘 동안 10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수준의 극한 호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남풍을 타고 유입된 뒤 남해안 지형과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더더욱 극단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주변의 뜨거운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오던 어떤 강력한 바람을 타고 어떤 수증기들이 들어오다가도 우리나라 주변을 지날 때 급격히 뜨거워지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서 비구름을 뿌리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뜨거워진 바다가 대기 중에 수증기 공급을 늘리면서 극한 호우의 강도를 키우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더 이상 한두 번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과거 10년 평균 8.3일에서 최근 18.3일로 2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서로 다른 재난을 연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메마른 집안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피해를 키우는 이른바 복합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인류의 어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자연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각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탄소 감축에도 동참을 하고 정부는 좀 더 이런 위험한 극한 현상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잇따라 핥히고 간 부산과 경남, 당분간은 호우뿐 아니라 다시 찾아올 무더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20일인 모레에도 아침부터 늦은 밤 사이에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불경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복합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처음은 아닌데 폭우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도시 침수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과거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30mm만 돼도 많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거제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거제에서 시간당 124.5mm 비가 내려 거제 지역에서 내린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깼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양이 내린 건 기상청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통상 우리가 시간당 10mm 비가 오면 도로에 고를 따라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시간당 30mm를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구분을 합니다. 시간당 50mm 비가 내리면 윈도우 브러쉬로도 차량 앞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고 시간당 80mm 내리면 폭포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이번에 거제에서 124.5mm가 내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비가 내린 거죠. 네, 요즘 여름철에 태풍도 피해가고 또 집중호우도 잦아지면서 비의 강도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거세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자, 대기의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게 비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폭우의 발생 빈도와 그 폭우 강도가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도시의 기본적인 배수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저류 용량을 늘린다거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그 폭우 또는 폭염 이런 그 강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책의 기준이 과거 기준으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특히 배수 문제는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만약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데가 이런 데는 이미 그런 걸 다 반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내리는 폭우의 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침수가 되지 않게 물 처리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리는 그 폭우 강도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남 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도내 18개 시군 농업용수 저수율은 50.1%로 평년 대비 72.3%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14일 밀양, 거제, 함안 등 5개 시군이 가뭄 심각 단계에 들었지만 거제와 함안, 창녕은 가뭄 단계에서 벗어났으며 밀양과 의령은 경계 단계로 완화됐습니다.